네, 주말인 어제 중부 곳곳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대부분 그친 모습입니다. 오늘 삼복의 첫 번째 복인 초복인데요. 전국적으로 무더위는 있는지 장맛비는 또 언제 내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먼저 어제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예. 지금은 대부분 그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날씨는 어떤지 전망해 주시죠. 예, 먼저 어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많은 장맛비가 내렸고요.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100mm 이상의 상당히 큰 비가 좀 내렸습니다. 강원 산간에 150mm가 넘게 내렸고요. 양양군이 121mm, 속초가 102mm. 그래서 주로 이 중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00mm 이상의 많은 장맛비가 쏟아졌고 서울도 한 60mm 정도 해서 역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비가 집중이 된 모습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비구름대가 좀 들어왔는데 장마 전선이 북상을 했고 또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좀 맴돌면서 돌풍이 불고 상당히 강한 비가 이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은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다가 다시 제주 남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거의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만 이 수도권 지역들, 이 충청을 제외한 중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는 비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겠고요. 따라서 네. 오늘 초복입니다만 초복 더위는 이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이 26도고 강릉이 24도, 인천도 25도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남부 지방은 비가 좀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구름이 좀 많이 낍니다만 비가 내리지 않고 아무래도 습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위가 이 공기 중에 좀 머물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대구가 31도, 제주랑 그 밖에 남부 내륙에서도 한 30도 정도 예상이 되면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이 삼복 중에 첫 번째인 초복인데 네. 보통 이 초복이 오면 무더위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복날에 정말 여지껏 많이 더웠나요? 네,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복이 여름철 평균 기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덥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네.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 40년 동안 이 통계를 좀 봤을 때 여름철 평균 기온이 28.4도 정도거든요. 그런데 초복의 평균 기온은 28.5도. 그렇게 덥진 않죠. 그러니까 한 큰 차이는 0.1도 정도 없네요. 네. 되는 것이고 다만 중복이 30.2도, 말복이 30.6도. 그러니까 중복과 말복은 여름철 기온보다는 2도 이상 높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평균보다는 덥다라고 볼 수는 있겠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삼복이 일반 날씨보다는 더 덥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특별한 어떤 기상학적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초복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죠. 비가 좀 내릴 확률이 많은데 아무래도 장마 기간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장맛비가 내릴 확률이 많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초복이 특별히 덥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복 같은 경우도 장마가 끝나는 거의 시점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가 중복이 되는데 네. 장마가 끝나는 시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울 수도 있고 안 더울 수도 있고 되는 것이고 네. 말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마가 끝나고 한참 한반도에 이 무더위가 지속되는 때이기 때문에 말복이 아무래도 덥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날씨보다는 아무튼 중복이라든지 말복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더운 건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그 삼복날 이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몸보신을 하는 의미로서 저희가 삼복을 이겨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장마가 최근 몇 년간 있었던 다른 장마와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폭우도 많이 내리고 많이 폭우도 굉장히 많이 반복됐던 장마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장마가 달랐던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장마가 지난해가 사실 저희는 마른 장마를 겪었기 네. 때문에 거의 더위만 있었고 비가 내리지 않았었죠. 그것에 비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장맛비가 내리곤 하기 때문에 좀 장마의 패턴이 좀 변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곤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올해 좀 특히 잦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같은 경우만 보더라면 한반도 동쪽에 이제 우리가 키가 큰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어떤 날씨의 흐름을 막는 그런 좀 기압계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라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동쪽에서 날씨를 막는 흐름이 있게 되다 보면 날씨가 서에서 동으로 잘 흘러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장마 전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동서의 흐름이 막혀 있다 보니까 장마 전선이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또 한반도 북쪽에서는 차가운 공기들이 자주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마 전선이 올라오더라도 어떤 남부 지방에만 내리든지 또는 장마 전선이 중부까지 올라오는 경우라도 한반도 북쪽에 차가운 공기들이 맴돌기 때문에 서로 성질차가 상당히 심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다든지 이런 확률들이 아무래도 많고요. 네. 폭염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태풍이 1호 태풍이 이제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왔었죠. 물론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중국 내륙 쪽에 소멸이 됐고 이 태풍이 소멸되면서 남긴 비구름대가 한반도로 상당히 많이 몰려오면서 역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가 됐었는데요. 그 전에 장마 전선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 한반도에 이례적으로 상당히 극심한 폭염 경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극심한 폭염이 있었죠. 사실 1호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게 이 한 60년, 70년 동안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좀 이례적으로 한반도 쪽에 일찍 영향을 준 것도 있었고 어떤 동쪽에서의 어떤 흐름을 막는 날씨의 흐름을 막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장마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될 텐데 이 장마가 언제쯤 끝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휴가에 대한 계획도 세울 것 같거든요. 네. 다음 주 날씨는 어떨지 그리고 장마는 언제 끝날지 예측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좀 내린다고 했죠. 다만 장마 전선은 제주 남쪽으로 물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중부지방에 내리는 것은 장맛비는 아니겠고요. 일단은 장마 전선은 화요일 이후에 다시 한번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후쯤에 제주 쪽에 영향을 주면서 장맛비가 내리겠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정도까지 다시 한번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한반도의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다시 한번 내립니다. 이후에 장마는 소강 상태에 다시 한번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염으로 보자면 일단은 오늘 내일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남부지방, 내일은 그리고 모레까지는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이 되고 이후 수요일부터 목요일 정도 또는 금요일 오전까지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마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한 7월 중하순에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말이나 또는 다음 주까지 되면은 장마가 평균적으로 봤을 땐 끝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월 23일에서 26일 안팎 정도의 장마가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태풍이 올라온다거나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장마 전선을 완전히 북한 지방까지 밀어올릴 확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마가 끝나는 것이고요. 네. 다만 태풍이 올라올 때 뭐 지난번 1호 태풍처럼 장마 전선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킨다면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장마는 보통 이제 한 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일단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태풍의 어떤 영향의 변수는 남아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장마가 8월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한 수십 년 기간 동안 4번밖에 없다. 예. 이렇게 봤을 때 휴가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일단 7월 말보다는 8월 초부터 세우시는 게 우리가 뭐 7말 8초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이 휴가 계획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장마가 뭐 8월까지는 안 갈 것이다 예측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기상청에서의 장맛비 예보가 좀 많이 빗나간 게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차라리 그냥 나는 계속 우산 들고 다닐래 아니면 네. 아예 오늘 우산 안 가져갈래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계속 빗나가는 건가요? 예,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긴 하는데요. 예, 일단 저희가 기상청의 예보를 그대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기상청이 틀리게 되면 저희도 조금 이제 여론의 네. 몸매를 맞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 슈퍼컴퓨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슈퍼컴퓨터를 기상청이 올해 초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하면서 한 32억 정도 사용을 하면서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했고 뭐 한 달 전기료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한 달 전기료가 뭐 2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쓰면서 날씨 예보가 틀리냐. 틀리고, 네. 예, 이렇기 때문에 좀 여론의 몸매를 많이 맞고 나는데 예. 단적인 예를 좀 보시자면 지난 한 6일에서 7일에 이 기상청에서 중부지방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비가 내린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서울이 중부지방이죠. 그런데 그날 서울에 0mm
비가 기록이 됐습니다. 예. 비가 안 온 것이죠, 네. 거의. 이렇게 됐고 지난 11일에도 다음 날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서울에 한 새벽에 3mm 비가 내렸고 그쳤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짐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예 뭐 장마 기간 내내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곤 합니다만 사실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반도 동쪽에 어떤 날씨를 막는 흐름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날씨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날씨 예보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또 갑자기 1호 태풍이 과거에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1호 태풍이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온다거나 올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면은 장마 예보를 아무래도 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뭐 기상청의 어떤 뭐 슈퍼컴퓨터를 도입했습니다만 이 예보의 정확도를 봤을 때는 슈퍼컴퓨터의 비중은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떤 예보관의 비중이 한 또 40% 정도, 우리가 관측하는 정확도가 한 40%,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도입했다고 해서 날씨 예보가 더 훨씬 올라가는 이런 경우는 아니게 되고요. 그럼 사람이 예측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40%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꼭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날씨 예보가 뭐 우리가 100% 맞다 이렇게 예. 보시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날씨를 보실 때 요새 같은 경우 포털을 많이 보시게 되거나 날씨 방송을 많이 보시게 그쵸. 되는데 이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가 사는 지역, 동까지 확실히 해가지고 예. 내가 사는 지역의 어떤 날씨 예보를 3시간 단위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상청이라든지 포털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게 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상청의 정보를 수시로 좀 확인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비가 어느 정도 앞으로 올 것이다. 요거를 보신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조금은 정확하게 더 정확해지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장맛비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